안녕하세요, 동물의 세계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희가 어렸을 때는 시골에 놀러가면 작은 개울이나 연못에 수생곤충계의 왕이라 불리는 무시무시한 곤충을 그리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물장군이라는 이름답게 크고 아름다운 덩치를 가진 이 곤충은 한국의 생태계를 파괴하며 온갖 난리법석을 떨게 했던 황소개구리를 퇴치한 우리나라 토종 포식자 중 하나인데요. 작은 벌레 한 마리가 세봐야 얼마나 세겠냐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이 물장군은 무서운 독사인 살무사를 잡아먹기도 하며 거북을 사냥하기도 하고 전갈은 물론 가재까지도 제압해버리는 놀라운 위력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길이가 30cm에 육박하는 일본산 왕지네와 가장 큰 독거미인 킹바분까지도 제압한다고 하는데 사실일까요? 이런 무시무시한 곤충이 우리가 흔하게 갈 수 있는 목욕탕 안에서 발견되기도 하고 고기를 잡는 어선의 갑판 위에서 발견되기도 했다는데 어떻게 된 일일까요? 물장군이 최강의 수생곤충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강력한 무기는 무엇이며 왜 요즘은 보기 힘들어졌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신보다 큰 거구들을 쓰러뜨리는 물장군의 위력. 해가 저문 시골 어느 한 논에서 치명적인 독을 가진 독사인 살무사가 은밀하게 기어나오고 있습니다. 혀를 날름거리며 배를 채우기 위해 사냥감을 찾고 있는 살무사. 그런데 자신을 노리고 있는 어둠 속 정체불명의 괴물이 있다는 것을 살무사는 눈치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치 커다란 가위처럼 쥐를 잡을 때 쓰는 덫처럼 날카로운 집게발을 쩍 벌리고 있는 물장군. 그 머리 위로 헤엄쳐가던 살무사는 순식간에 예상치 못한 공격을 받고 빠져나오기 위한 필사의 발버둥을 칩니다. 물장군은 강력한 집게발을 끝까지 놓지 않은 채 자신보다 10배는 커 보이는 살무사를 꼼짝 못하게 만듭니다. 고작 3분이 지난 후 강력한 독사인 살무사가 오히려 이 정체불명의 곤충에게 제압당하고 목숨을 잃고 맙니다. 사냥꾼은 조용히 거대한 사냥감에게 날카로운 침을 주사기처럼 꽂고는 오랫동안 체액을 빨아먹고 있습니다. 이제 막 꼬리가 사라지고 올챙이 시기를 벗어나 개구리가 된 황소개구리 한 마리가 뭔가에 붙들려 벗어나려 애쓰고 있습니다. 나처럼 생긴 무자비한 앞다리로 황소개구리를 붙잡고 있는 이 물장군은 황소개구리보다 작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떨쳐낼 수 없을 만큼 강한 힘으로 갈수록 앞다리를 조여오며 날카로운 침을 개구리의 뒷다리에 찔러 넣고 황소개구리는 힘이 빠지더니 결국 목숨을 잃고 맙니다. 피해자는 다른 곳에서도 여기저기 출몰하고 있습니다. 논바닥을 돌아다니던 거북 한 마리도 이 괴상한 물장군에게 잡혀 꼼짝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부터는 징그러운 절지동물들의 모습을 자료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보시는 분에 따라 다소 혐오스러울 수 있다는 점 미리 알려드립니다. 30cm에 가까운 크기를 가진 이 일본산 왕지네는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장군과 왕지네에 치고받는 난전이 이루어지며 누가 이길지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집니다. 하지만 물장군은 치열한 난전 끝에 왕지네의 머리 부분을 제압하는 데 성공하고 이번에도 날카로운 침을 찔러 넣어 왕지네를 제압합니다. 왕지네는 이내 움직임을 멈추고 조용해집니다. 왕지네는 항상 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에는 승리의 여신이 물장군 쪽을 향해 웃고 있는 듯합니다. 민물의 포식자인 가재 또한 이 물장군을 당해낼 수 없으며 꼬리에 독침을 가진 정갈마저도 운이 없으면 물장군에게 제압되기도 하는데요. 심지어는 큰 덩치를 가진 독거미인 아프리카 타란툴라 중에서도 가장 큰 거미인 킹바분까지 물장군이 제압한 경우가 있습니다. 킹바분이 물장군의 머리 쪽을 물었지만 딱딱한 외골격 때문에 먹히지 않았습니다. 이제 물장군의 반격이 이어집니다. 물장군이 킹바분의 다리에 독침을 꽂는데 성공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킹바분은 움직임을 멈추고 맙니다. 물장군이 아프리카 타란툴라 중에서도 가장 큰 킹바분을 제압한 것입니다. 물장군의 무기와 독특한 먹이 섭취 방식. 물장군은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기에 덩치에 비해 이런 굉장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걸까요? 물장군의 주무기는 역시나 나처럼 위협적인 모양새를 하고 있는 앞다리입니다. 하지만 더욱 치명적인 독을 이 날카로운 침에 가지고 있는데요. 물장군은 논이나 어두운 물의 바닥에 자리 잡고 마치 떨어진 낙엽처럼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매복합니다. 그러다가 눈앞에 먹잇감이 다가오면 인정사정 없이 낫과도 같은 앞다리를 휘둘러 낚아채는데요. 그런 다음 독침을 꽂아 먹잇감을 마비시켜버립니다. 입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먹이를 먹는 걸까요? 물장군은 우리와는 달리 먹잇감을 쓰러뜨린 후 소화액을 독침으로 주입해 외부에서 먹잇감을 소화시킵니다. 황소개구리의 몸 안에 빨대처럼 침을 찔러 넣고 그 안에 소화액을 집어넣으면 먹잇감의 내부가 소화시키기 좋은 액체 상태로 변하게 되는데요. 물장군은 이제 우리가 두유팩에 빨대를 꽂아 두유를 마시듯이 여유롭게 황소개구리의 체액을 빨아먹으면 됩니다. 사냥을 끝낸 물장군이 먹잇감에게서 떨어지지 않고 계속 붙어있는 것은 이 때문이었죠. 특히나 자신보다 훨씬 큰 상대를 잡았을 때 물장군은 먹이에 달라붙어 주구장창 식사를 하며 오랜 시간 동안 먹고 싸고 먹고 싸고를 반복합니다.
물론 물장군이라고 해서 무적은 아닙니다. 황소개구리는 앞에서 마주쳤을 때 오히려 물장군을 집어삼킬 수 있기에 물장군은 뒤에서 기습하는 것인데요. 그렇다 해도 40cm에 가깝게 자란 황소개구리는 체급에서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상대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외에 킹 바분이나 왕진의 정갈 같은 절지동물들과의 승부에서는 물장군이 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물장군의 몸 길이는 약 4.8cm에서 6.5cm 정도로 노린재과 곤충들 중에서는 가장 크지만 상대가 더 크기 때문이겠죠. 위험하지만 고마운 토종 생태계의 수호자 물장군. 물장군은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 타이완, 아삼주에 분포하며 회갈색의 개체가 있는 반면 갈색의 개체도 있는데요. 물장군은 이름에서 느껴지는 포스처럼 수생곤충계의 제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자신보다 훨씬 큰 포식자들을 제압하기도 하며 보통은 작은 물고기나 올챙이, 개구리 등을 잡아먹는데요. 특히 황소개구리의 얼챙이는 물장군에게 아주 잡기 쉬운 안성맞춤의 먹잇감입니다. 물장군은 무서운 괴물 같지만 알고 보면 우리나라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황소개구리의 올챙이들을 잡아먹어 토종 생태계를 지켜내고 있는 수호자인 셈인데요. 좋은 생물이지만 절대 함부로 만지지 말기 바랍니다. 물장군의 독침은 사람에게 중독을 일으키지는 않지만 대신 끔찍한 통증을 유발합니다. 한번 쏘이면 총에 맞은 것 같이 끔찍하게 아프다는 총알개미에게 물린 것과 동일할 정도로 통증이 심하다고 하니 혹시 보게 되더라도 절대 함부로 자극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덩치 큰 왕지네와 살무사가 물장군과 싸우다 쓰러지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물장군은 날개가 있는데 덩치가 커서 잘 날지 못할 것 같지만 사실 뛰어난 비행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2009년 서해안의 어느 지역에 있는 육군 소속 부대 목욕탕 바닥에서 커다란 성체 물장군이 발견되기도 했고요. 연안 어선의 불빛을 보고 날아온 물장군이 갑판 위에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물장군을 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많이 변했다는 것이 새삼 느껴져 안타깝기도 한데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물장군을 보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물장군을 잡아서 학교에 들고 온 친구도 있었죠. 하지만 지금의 물장군은 찾기 힘든 희귀한 곤충이 되어버렸으며 2012년 5월 31일부로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2급으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습니다. 시대가 흐르면서 환경오염으로 물장군들의 서식지가 빠르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아직 국내의 몇몇 지역에서 발견되고 있지만 불빛을 보면 달려드는 습성 때문에 멸종이 가속화되고 있어 염려스러운 상태입니다. 논바닥에 들어갈 때 물장군이 있다면 반드시 주의가 필요하지만 황소개구리 같은 외래종으로부터 우리의 토종 생태계를 지키는 물장군이 사라진다고 하니 슬퍼지는데요. 어릴 적 시골에서 자주 봤던 동물이기에 그 추억마저 함께 사라지는 것 같아 더욱 아쉽습니다. 이제는 이런 우리 토종 생태계의 수호자들을 지켜내기 위해 어떤 대책이 필요할지 생각해봐야 할 것 같네요. 남아있는 물장군들이 잘 살아남아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생태계를 잘 지켜주어 생태계의 먹이사슬의 큰 혼란을 막아주고 시간이 흘러 우리의 자식들도 그 자식들도 이 물장군의 모습을 오래오래 직접 볼 날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오늘 동물의 세계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